여러분 안녕하세요. 치매인 척 연기한 시어머니, 며느리의 모든 것을 빼앗다 이화입니다. 그날 이후 지은은 더 이상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 대신 진실을 향한 집념과 복수를 향한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 반장의 지휘 아래 자신의 옛집에 잠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 5년간 그 집의 모든 것을 관리했던 것은 바로 자신이었으니까요. 어느 곳에 창문이 낡았는지, 어느 시간대에 집안의 감시가 소홀해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남편은 회사 주간 회의에 들어가고 아들 현우는 축구 교실에 가요. 그리고 새로운 가사 도우미는 그때 마당의 화초들을 돌보죠. 30분 정도 집 뒤편의 작은 창고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지은의 말에 고 반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30분이면 충분하고도 남아. 명심해 아줌마. 우리는 도둑질을 하러 가는 게 아니야. 진실을 훔치러 가는 거지. 약속의 수요일 오후 2시. 지은은 검은 옷으로 온몸을 감싸고 담벼락 그림자에 몸을 숨긴 채 자신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행복이 가득했던 그곳.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원수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곳. 지은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를 악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계획대로 가사도우미가 물뿌리개를 들고 마당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고양이처럼 조용히 담벼락을 넘어 창고의 작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집 안의 공기는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자신의 흔적은 모두 지워지고 새로운 가구와 장식들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듯 놓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파왔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곧장 2층 시어머니 황 여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 틈으로 휠체어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황 여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조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지은은 순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저렇게 약하신 분이 어떻게? 라며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고 반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장 선한 얼굴 뒤에 가장 추악한 진실이 숨어있는 법이야. 지은은 마음을 다잡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약병이었습니다. 지은은 잠든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발소리를 죽여 약병으로 다가갔습니다. 약병에는 뇌기능 개선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우, 내 강아지. 잠결에 황 여사가 손자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지은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 하지만 이제는 만날 수조차 없는 아들의 이름. 시어머니의 잠꼬대에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서 나가야 해. 지은이 몸을 돌려 방을 빠져나가려던 순간 그녀의 눈에 침대 매트리스 밑으로 살짝 삐져나온 낡은 가죽 일기장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있는 비밀스러운 일기장이었습니다. 저건 뭐지?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홀린 듯 그 일기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끝에 그 일기장마저 품 안에 챙겼습니다. 들키면 끝이야. 빨리 나가자. 지은은 무사히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자신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뒤바꿀 두 개의 판도라의 상자가 들려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알지 못한 채로 고 반장의 허름한 사무실, 지은은 훔쳐온 약병과 일기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고 반장은 약병을 들어 유심히 살피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뇌기능 개선제라. 이름 한번 거창하군. 그는 즉시 약사로 일하는 자신의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게 나 고 반장일세. 약 성분 분석 좀 부탁하겠네. 지금 바로 보낼 테니 최대한 빨리 결과를 알려주게. 약을 보낸 뒤 두 사람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일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놈을 열어볼 차례인가. 고 반장은 서랍에서 낡은 도구 상자를 꺼내 능숙한 솜씨로 자물쇠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딸깍. 오랜 세월 닫혀있던 자물쇠가 허무하게 열렸습니다. 지은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일기장은 수십 년 전부터 쓰여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힘있는 글씨체.
초반에는 시집살이에 대한 푸념, 남편에 대한 원망 같은 평범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지은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황 여사의 글은 논리 정연했고 감정 표현은 누구보다 솔직하고 격렬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글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은은 자신의 결혼 날짜가 적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지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진철이가 장가를 갔다. 저 계집의 어미는 내 남편이 첫사랑이었지. 30년 만에 원수의 딸을 며느리로 들였구나. 이게 무슨... 지은은 자신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첫사랑이었다는 상상도 못한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고 반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약을 분석하러 갔던 약사 친구였습니다. 고 반장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게 결과 나왔나? 반장님. 근데 이거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 전화기 너머에서 약사 친구의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장님, 이거 치매약이 아닌데요? 그럼 뭔데? 이건 그냥 고급 영양제입니다. 포도씨 추출물이 주성분인 고급 영양제.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의 머릿속 모든 퍼즐 조각이 한꺼번에 맞춰졌습니다. 치매는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습니다. 지은의 손이 분노와 배신감으로 다음 페이지를 거칠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한 페이지에 박힌 듯 멈추었습니다. 20년 전에 어느 날짜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철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 계집이 알아서는 안 된다. 절대로. 반장님. 지은이 유령이라도 본 듯한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장님. 여기. 그녀의 목소리가 공포로 잠겨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황 여사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적혀 있어요. 치매약이 아니라는 약사의 전화. 그리고 남편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일기장의 충격적인 고백. 두 개의 벼락 같은 진실이 좁은 사무실 안에서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은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이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수십 년간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자신의 인생을 조종해온 무서운 악마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고 반장의 허름한 사무실. 지은은 지난밤 자신이 알아낸 두 가지의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연기를 한 거였어요. 나를 내쫓기 위해서. 그리고 남편은, 진철 씨는. 그녀는 혼란스러움에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고 반장은 그런 지은의 어깨를 묵직하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이제야 그림이 전부 그려지는구먼. 당신 시어머니 황 여사라는 여자, 보통이 아니야. 아주 무서운 여자야. 고 반장은 수십 년의 탐정 경험을 바탕으로 황 여사의 거대한 계획을 꿰뚫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건 아마 당신 시아버지의 외도 때문일 가능성이 커. 황 여사는 가문의 명예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남편의 혼외자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여 키운 거지.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 그 여자 마음속으로는 당신 남편을 평생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을 거야. 그저 자신의 핏줄 즉 손자를 얻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한 거지. 그리고 마침내 손자를 얻자 이제는 도구였던 당신 남편과 걸림돌인 당신을 한꺼번에 치워버리려는 속셈인 거야. 회사의 모든 재산을 오직 친손자에게만 물려주기 위해서. 고 반장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지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헌신했던 세월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낱 도구로 취급되었다는 사실. 지은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마르는 순간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도끼만이 남았습니다. 반장님,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어떻게 해야 그 여자의 가면을 벗길 수 있죠? 섣불리 진실을 터뜨려선 안 돼. 아무도 당신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야. 오히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고 반장이 말했습니다.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건 커다란 포탄이 아니야. 아주 작은 균열이지. 우리는 먼저 당신 남편 이진철의 마음에 의심이라는 작은 균열을 만들어야 해. 그날 밤 남편 진철은 회사 일로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아내 지은이 횡령한 돈은 메웠지만 회사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고 중요한 계약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며 아내에 대한 원망을 곱씹었습니다. 오지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절대로 용서 못해. 그때 그의 휴대폰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뭐야, 또 스팸 문자야? 진철이 짜증을 내며 메시지를 확인하려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메시지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머니가 먹는 뇌 기능 개선제 약병과 주성분 포도씨 추출물 영양제이라고 적힌 연구소의 분석 결과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진철은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누가 이런 장난을? 오지은 짓인가? 그는 아내가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유치한 함정을 파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문자를 삭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 하나가 심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좀 이상하긴 했어. 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지난 5년간 더 나빠지지도 더 좋아지지도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알츠하이머가 아니라 그냥 노인성 치매인 것 같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순간은 언제나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거나 며느리 지은을 곤경에 빠뜨릴 때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어머니가 나한테. 설마. 진철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날 진철은 어머니의 방을 찾았습니다. 황 여사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누구? 황 여사는 아들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전형적인 치매 환자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진철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의심을 자책했습니다. 그래, 내가 미쳤지. 아픈 어머니를 의심하다니. 그는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심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옛날에 우리가 평창동 땅 살 때 그때 참 힘들었는데 기억나세요?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유산이었는데 어머니가 팔아서 사업 자금에 보태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20년도 더 된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절대로 기억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진철은 어머니가 그게 뭐냐? 라고 되묻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 여사의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치매 환자의 어눌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또렷하고 날카로운 그녀 본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그때 그 땅 안 샀으면 지금 우리 회사가 있었을 것 같아? 내 아버지는 배포가 작아서 안 된다고 했지만 내 판단이 맞았던 거야.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황 여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철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어머니의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황 여사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곧바로 다시 치매 환자의 가면을 썼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진철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여기가 어디야? 나 무서워. 집에 보내줘. 필사적인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면은 벗겨졌고 괴물의 얼굴이 아주 잠시나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진철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마치 처음 보는 괴물을 보는 듯한 눈으로 공포에 질려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사랑하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존재. 그 존재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뭐니? 그의 눈에 비친 황 여사는 더 이상 그의 자애로운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속여온 무서운 사기꾼의 얼굴이 그녀의 얼굴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치매는 연기였고 남편은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소름 끼치는 진실. 그리고 아들 진철은 마침내 어머니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의 편린을 목격했습니다. 과연 그는 이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음 3화에서는 어머니를 의심하기 시작한 아들과 그런 아들을 완벽하게 속이려는 어머니의 숨막히는 심리전이 펼쳐집니다.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